네, 오늘은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내기주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최근에 IPO 분위기가 조금은 열기가 식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어제 이제 이노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공모가 아래로 주가가 내려가고 오늘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회사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 시장이 좀 침체가 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에 상장 첫날 급락 마감한 데 더해서 오늘도 주가가 빠지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출 2억 원인 이노스페이스는 공모 당시 기업 가치를 4천억 원으로 평가받기도 했는데요. 이 고평가 논란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첫 주자였던 우진엔텍 상장 당일 300%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일명 따따블에 성공했는데요. 이와 달리 하반기 첫 새내기 주자였던 이노스페이스는 공모가 대비 30%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장한 기업 28곳을 살펴보니까요. 28곳 모두 공모가를 상회했지만 이노스페이스만 이제 공모가에 밑도는 성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한 동인기현 이후 7개월 만인데요. 2017년 설립된 이노스페이스는 고체 로봇과 액체 로봇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을 갖춘 우주 발사체 기업입니다. 고객의 위성을 우주로 수송하는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적자 기업이라는 부담과 또 오버행 우려가 커지며 투자 매력도를 낮춘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작년 매출액과 영업 손실 각각 2억 원, 74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17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통 물량도 현재는 30% 수준인데요. 이 3개월 뒤부터는 68%로 급격하게 불어나게 되는 점도 주가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 전체 문제라기보다는 이노스페이스의 특례 상장, 그러니까 적자 기업이라는 거, 그다음에 오버행 이슈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공모가 아래로 일시적으로 주가를 좀 내려놓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군요. 오늘 상장한 하스라는 기업도 특례 상장 기업이던데요. 여기도 적자 기업입니까? 네. 하스라는 기업은 흑자 기업이라는 점에서 좀 다른데요. 제가 직접 IPO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김용수 하스 대표와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흑자 기업임에도 기술력을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받고 싶어서 일부러 기술특례 상장을 이용해 상장했다고 이 상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스는 자이언츠와 가장 유사한 소재인 리튬 디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을 주력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상장 전 기술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해당 소재는 치과 치료에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보철물이죠. 크라운과 일레인, 라미네이트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하스의 제품은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3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스 실적 또한 좋습니다. 작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살펴보면요. 각각 160억 그리고 1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증권가 추정치에 따르면요. 오는 2024년 1분기에는 7억 원을 거둔 데 이어서 더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오버행 이슈도 사전에 차단을 했습니다. 최대 주주를 비롯한 지분 약 40%가 3년간 의무 보유가 예정되어 있고요. 다른 후주주 역시 자발적으로 보호 예수를 확약해 3년간 매각을 제안했습니다. 이노스페이스와 좀 대비되는 모습이죠. 이에 하스의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하스는 공모가 대비 50% 장 초반 넘게 오르면서 성공적인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특례 상장이지만 우리는 좀 다르다. 앞서 이제 문제가 됐던 적자도 아니고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도 상당히 길다. 이렇게 하스는 강조를 하고 있군요. 오늘 상장한 기업인데요. 앞으로 주가 향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10월부터 공모가 산정 관련 내부 기준이 좀 바뀐다고 하는데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 5월에 금융감독원이 IPO 주관 업무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후속 조치에 따른 겁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모가격 결정 기준 및 절차 개정안을 마련해 배포했으며 주관사별로 공모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 오는 10월 1일 이후 대표 주관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원래에는 공모 기업마다 주가 수익 비율, 또 주가 매출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 등 유리한 기업 가치 밸류 산정을 위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모가를 산정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공모가 희망 범위를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과도한 추정치의 사용, 또 평가의 일관성 결여 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내부 기준에 대한 예외가 적용
적용되는 경우에는 내부 승인과 문서화 절차를 의무화해둬야 됩니다. 금융위원회도 기관 수요 예측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제도 개선 발표를 이제 할 전망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수요 예측 기간이 2일에서 5일로 늘어났는데요. 기간의 묻지마식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시행 1년 만에 재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도 변화까지 저희가 IPO 시장 쪽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는 블록딜 이슈입니다. 이제 24일부터 블록딜과 관련된 사전 공시 제도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이른바 얌체 블록딜 이런 것들이 좀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올해 엔캠, DS단속 등 61개의 상장사가 블록딜 공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작년 상반기보다는 60% 넘게 그 수가 증가한 건데요. 약 20일 후인 24일부터 사전 공시 의무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내부자 사전 공시 의무 제도는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주요 주주가 발행 주식수의 1%, 50억 원 이상을 거래할 때 가격, 수량, 기간을 최소 30일 전까지 이제 사전에 공시하는 네네. 겁니다. 지금에는요, 블록딜 이후에 공시했던 것과는 사전 공시로 바뀐다는 점이 가장 큰 다른 점입니다. 네. 사후 공시를 나서면서 이제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전 공시 제도 시행 이전에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네. 주요 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주가 하방 압력을 키우는 만큼 이제 주가의 하락 압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기업들이 나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24일 시행이니까 아직도 20여일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또 이렇게 사전 공시 의무의 부담을 느낀 먼저 하고자 하는 회사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좀 그런 기업들 리스트가 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증권사에서는 네. 실제로 이제 블록딜에 나서고 싶어하는 기업들의 니즈가 많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물적 분할 등으로 상장한 기업 중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한해 대형 블록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유한타 증권이 내놓은 자료이고요.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살펴보면 LG 에너지솔루션, HD 현대중공업, 두산 네. 로보틱스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HD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5월 HD 현대중공업의 주식 266만 3천 주를 한 주당 13만 1,300원으로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HD 한국조선해양의 HD 현대중공업 지분은 75.02%로 줄어들었는데요. 처분 가격이 전날 종가보다 6.5% 낮은 가격이었던 만큼 당시 HD 현대중공업의 주가도 7% 급락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화학도 공시 의무 제도가 시행되기 전 LG 에너지솔루션 네.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분을 매각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LG화학 관계자와 직접 이야기를 해보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 마녀공장, 금양, 하이브 등 최근 1년간 블록딜이 활발히 진행됐던 기업들은 네네. 자금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블록딜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고 증권가에서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블록딜이 약간 도매 거래 같은 거여서 가격을 좀 낮게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투자자들이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도리어 시장에서 팔게 되면 주가가 더 하락하기 때문에 블록딜로 주주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사전공시 의무제도가 시행되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이것도 반쪽짜리다라는 의견이 많더군요. 네, 맞습니다. 상속 지분과 더불어 이 투자 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 공시 의무를 네. 면제하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에코프로머티의 경우 2대 주주인 블루람 벤처캐피스가 벤처캐피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전 공시 면제가 제외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머티 2대 주주인 블루람 벤처스가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후에 블록들이 나서는 게 사전 공시 대상이 아니라 지금처럼 사후에 공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블루람 벤처스가 에코프로머티의 지분 18%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4일과 5월 22일 벤처런
캐피털이 에코프로머티 지분 4,500억 원을 넘게 매각하며 에코프로머티의 주가가 당일 10% 넘게 추락한 바 있는데요. 여전히 지분을 갖고 있어 언제든 블록딜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더불어 1% 미만의 거래에 대해선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5%의 블록딜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1% 미만으로 끊어서 5일에서 6일 사이에 나눠서 이제 블록딜에 나설 수 있어 이 꼼수가 아직도 여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투자자 보호에 아직도 허점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을 저희가 싸그리 하나로 해석할 수는 없겠죠. 블록딜이 회사의 본질하고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회복될 주가일 것 같은데요. 아무튼 시장에서는 이 블록딜과 관련된 이슈가 좀 커지고 있고 사전 얌체, 블록딜 이것과 관련된 이슈까지 오늘 점검해봤습니다. 최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